네, 다음에 데이터 가치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여기 상당히 양이 많은데요. 일단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 이거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빅데이터 개념, 출현 배경, 기능을 알아보고 빅데이터가 가지는 어떤 본질적인 변화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결국은 빅데이터 가치 및 기업, 정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빅데이터에 사용되는지도 알아볼 겁니다. 빅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 요인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빅데이터의 모습이 어떻게 미래에는 진행될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이 데이터 가치와 미래에 대한 그 장입니다. 2장이죠. 네. 이 이론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는 데이터의 이해가 있고요. 2절에는 가치와 영향, 3절에는 비즈니스 모델, 4절에는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5절에는 미래의 빅데이터가 있는데 미래의 빅데이터는 그냥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요 문구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책임 훼손, 책임 원칙 훼손, 데이터 오염, 비식별화 조치 방안, 요거는 거의 계속 나옵니다. 아예 패턴화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패턴을 그대로 잘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데이터의 이해 부분에 있어서 빅데이터에 대한 그 단위, 비트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를 이렇게 TPZY로 외우시면 되고요. 자, TPZY라는 단어를 꼭 알아두시기, 단어라기보다 제가 암기하는 어떤 방법입니다. 우리가 비트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까지는 다 아셔요. 근데 이제 테라바이트 다음에 페타, 엑사, 제타, 요타, 요게 이해 10승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외울 때 TPZY로 외우시면 됩니다. 빅데이터 정의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뭐 다들 어느 정도는 아시죠, 그죠? 어떤 양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복잡성도 증가해서 데이터 처리 애플리케이션이나 관리 툴로는 다루기 어려운 데이터 세트의 어떤 집합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현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빅데이터 정의가 또한 다양한데요. 그래서 빅데이터 정의를 뭐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머릿속에 어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로는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그런 어떤 규모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를 능력을 넘어섰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정형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정형이 아닌 비정형, 주로 텍스트죠. 그런 것까지도 포함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또 한번 정리해보면 되고요. 결국 이제 규모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분석 및 기술에 초점을 맞춘 정의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정의가 있는데요. 다볼 필요는 없고요.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핵심은 뭐 자주 나오는 용어는 이런 거죠. Volume, Variety, Velocity. 양적인 측면, 그 다음에 형태, 다양하다, 속도 측면.
그다음에 뭐 정확도, 진실성 이런 말도 있고요.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3V, 4V, 5V 이 형태로 꼭 구분해서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변화 부분뿐만 아니라 기술 변화, 그리고 인재, 조직 변화 이런 것까지도 같이 아우르는 정의를 같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충분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2장이죠. 2장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 요거는 1장 끝났고요.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때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규모의 증가, 맞죠? 네, 복잡성의 증가, 맞고요. 잠시만요. 여기 또 까마고. 그 다음에 단순성의 증가는 아니죠. 이런 거는 너무 쉬운 문제죠. 가치의 증가. 뭐 볼 필요도 없이 복잡성의 증가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유형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정형, 반정형, 비정형 이렇게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림, 동영상, 음성 로그. 그럼 이거 설명을 이제 여기다가 써야 되죠. 뭐 그림, 동영상, 음성 이거는 정형은 아니죠. 그럼 이제 비정형인 거죠. 딱 보는 순간 그죠? 나오면 돼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쭉 나오면 그죠? 센서 데이터 등 형태나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거 너무 쉽네 이것도. 쉬운 문제죠. 다양한 형식을 갖는 데이터다. 이런 말은 당연히 뭐 정형이 나와 있고, 반정형이 있고, 비정형이 있으면 당연히 비정형이죠. 그다음에 스트리밍 데이터도 있죠. 당연히 비정형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역시 뭐 문제를 쭉 뭐 풀어보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다 우리가 이론이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이론과 또 어떤 문제가 나오나 이런 패턴을 보면서 오히려 거꾸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요즘에 뭐 많이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약만 해드리면 일단은 여기서 요 데이터의 이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그런 기본적인 어떤 개념,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개념들을 아시면 되고요. 뭐 이거를 이제 빅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기업들이 축적한 데이터 양의 증가가 확대해서 거대 규모를 다루면서 발전되어 왔는데 결정적으로 디지털 기술, 저장 장치 가격의 하락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전이 결합되면서 뭐 경제성도 확보가 됐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차세대 혁신에 대한 에너지원이 되고 필요한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렌즈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뭐 렌즈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렌즈 역할을 한다. 음, 뭔가 이제 확대해서 보는 거죠. 데이터로서 에너지원이 된다. 그리고 다른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개발자들에게 사업 기회를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그죠? 우리 많이 이제 하고 있죠.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가 확산되면서 우리가 이제 표본조사 대신 통계적인 어떤 방법이 아닌 그죠? 표본조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전수조사로 다 바뀌고 있죠. 그다음에 질보다는 양이 그죠? 중요하다라는 개념. 그리고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가 상관 상관관계가 더 중시된다. 네, 인과관계는 전통적인 회계입법에서 우리가 많이 썼기 때문에 회계라는 것은 상관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상관을 본다라는 거죠. 그죠? 직접적인 어떤 인과를 찾는 것보다는 그냥 바라보는 이런 형태로 그냥 원인을 찾기보다는 다양한 패턴을 보면서 그냥 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어떤 상관을 보는 그런 형태로 빅데이터가 많은 정보를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빅데이터의 이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말이 이제 계속 나와요. 뭐 렌즈 역할이니 뭐 이런 말 플랫폼 역할을 한다.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넘어갔다. 질보다는 양이다.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가 더 중시된다. 이런 말들. 그다음에 가치와 영향에 있어서는 빅데이터의 가치와 영향에 있어서는 선정하기 어렵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재사용되고 다양한 데이터가 조합되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에 대한 수집 원가도 사용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에게 빅데이터는 혁신과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이 근간이 되고 공부에게 빅데이터는 환경 탐색과 상황 분석, 그리고 미래 대응 수단을 제공해주면 소비자 미래 대응 수단을 제공해주면서 소비자이면서도 국민인 일반 사용자에게는 생활 전반에 스마트화를 통해 영향을 준다. 뭐 어쨌든 뭐 일반적인 말이죠.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는 이것도 역시 문제 풀면서 다시 정리할 건데요.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가 나올 수 있어요. 막대한 원시 데이터를 본연의 형식 그대로 저장하는 것, 그리고 분석 방법론들 나올 수 있고요. 여기 아까 이제 이런 것들, 영응측, 유형 분석, 유전 알고리즘, 기계학습, 회귀 분석, 감성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요거 그죠? 사생활 침해, 책임 원칙의 훼손, 그리고 오용, 데이터 오용, 그리고 비식별화 조치 방안 이런 것들이 위기 요인과 위기 요인이라 볼 수 있어요. 통제 방안으로는 이제 개인정보 사용 동의 제도를 사용한 책임제로 전환하는 것들. 이게 위기고요. 위기와 통제를 좀 구분하시면 돼요.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여기를 통제 방안. 통제 방안으로는 뭐 책임제 전환 그리고 책임 원칙 강화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허용.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시는, 요걸 외우는 게 차라리 좋아요. 요거를 외우는 게 조금 더 간단하죠? 이런 것들은 통제 방안에 대한 거고요. 나머지는 위기 요인에 대한, 그러니까 뭐 말을 느낌에서 뭐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말의 어떤 그런 뉘앙스에서 이게 위기다, 사생활 침해라는 건 책임을 훼손됐다, 데이터가 오용된다, 비조치라, 식별화, 조치, 비식별화에 대한 거를 이제 이것도 위기 방안입니다. 아, 이건 따로 봐야겠네요. 잠깐만요. 비식별화 조치 방안은 이것도 좀 이따 문제를 풀면서 정리할 건데, 위기 요인에 대한 거, 네. 이거는 좀 따로 봅시다. 세 개는 이거는 좀 따로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기 요인 세 가지. 침해, 훼손, 오용, 통제 방안은 뭐 전환하고 강화하고 뭐 접근 허용한다 이런 말의 끝에 단어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빅데이터 기업에게 주는 가치가 아닌 것. 별로 어렵지 않겠네요. 그죠? 혁신 수단 제공. 맞죠? 경쟁력 강화. 맞죠? 생산성 제고. 맞죠? 환경 탐색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환경 탐색은 아니죠?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닌 것. 데이터의 질보다는 아까 이 말 했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사전 처리보다 사후 처리에 비중을 둔다. 이것도 맞아요. 네, 데이터의 사후 처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유의미한 어떤 정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데이터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되면 이게 또 유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 아까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상관관계에서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에서 상관관계로 우리가 이런 말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발견법으로 상관관계보다 인과관계에 비중을 둔다. 라는 말은 틀렸죠. 반대로 돼야 되죠.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조사보다 조사 방법으로 표본조사보다는 전수조사에 비중을 둔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의 어떤 출현 배경 중 거대한 데이터 분석 비용 문제 해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클라우드, 그죠? 클라우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저장 장치를 요금 내듯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전기세 내듯이 쓰는 게 바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이거는 굳이 안 적어도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 요거 연관 구매라는 건데 커피를 사는 사람들 탄산음료도 많이 쓴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분석, 연관 분석이죠. 그렇죠?
깜빡이니 분석이라고도 하고, 뭘 샀을 때 지지도와 신뢰도 향상도를 가지고 뽑아내는 거니까 회귀 분석은 아니고요. 인과관계고요. 비학습은 머신러닝이고요. 부정 알고리즘, 공간 규칙이죠. 위치학습 이것도 그죠? 다 알고 있는 거죠. 다음에 렌즈 역할이 나오네요. 그죠? 구글이 제공하는 N그램 뷰라는 게 있어요. N그램 뷰어. 이거 서비스는 빅데이터 역할 중에서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역할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는가? 아까 제가 빅데이터 역할 중에서 뭐 렌즈 역할이다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죠? 뭔가를 바라보는. 그래서 N그램 뷰가 뭐냐면은 그 구글에서 만든 뭐 서점, 아니고 서적들, N그램 뷰어. 네, 여기 나오죠? 구글 N그램 뷰어. 그냥 뭐 서적에 있는 단어를 갖다가 그죠? 인쇄된 거에서 N그램의 수가 먼저 N그램이라는 게 이제 단어를 갖다 이제 토큰화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은가 이런 거죠. 사이트를 가보시면 됩니다. 구글의 서비스죠. 구글의 서비스인데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런 거 그죠? N그램 뷰 어떤 단어를 검색했을 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어떤 단어가 시대에 따라서 많이 검색이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N그램 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술은 어떻게 보면 렌즈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빅데이터로서의 어떤 렌즈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렌즈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뭐 차세대 산업혁명에서 철이나 석탄에도 우리가 비유를 하고 있고요. 원료로서 그죠? 네, 21세기의 원유다라고도 하고요. 플랫폼으로서도 활용을 지금 하고 있죠. 네.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면요. 가치 창조를 위한 3장 봅시다. 가치 창조를 위한 여기에 이제 핵심만 이제 정리해 놓고 문제를 풀면서 세부적인 거는 정리하겠습니다.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전략 인사이트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제 줄이면 이제 이걸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 그냥 전략 인사이트로 그냥 줄였습니다. 여기 안에 빅데이터 분석 및 전략 인사이트가 있고 전략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필요한 역량이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면 데이터 그리고 뭐 데이터 사이언스 미래가 있는데 먼저 빅데이터 분석과 전략 인사이트를 보게 되면 빅데이터 열풍과 회의론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월드가 왜 페이스북이 되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서 핵심은 뭔가 통찰이죠. 그리고 전략적인 통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통솔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주제 유형 어떻게 이제 나눌 것인가.
최적화 방법을 알고 대상을 알고 이럴 때는 최적화 방법을 아는데 대상을 모른다 그러면 통찰 방법을 모르는데 대상을 알 때 솔루션 방법을 모르는데 대상도 모른다 그럼 발견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최통솔발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 가장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를 해야 될 게 있고 그냥 문제를 보면서 이해하면서 그냥 풀어낼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분 잘 하셔서 풀면 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양이 많잖아요. 꼭 필요한 거 외워야 될 거, 뭐 이런 거 하드 스킬, 뭐 소프트 스킬 이런 건 반드시 그냥 외운다기보다 그냥 이해하고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로서 접근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 없이 다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요. 한계도 있죠, 그죠? 데이터 사이언스. 최종 정리만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략 여기서는 뭐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통찰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전략과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 집중하고 이와 관련된 분석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효과적으로 시장과 고객 변화에 대응한다. 이게 바로 요거의 핵심이고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설명드렸지만 데이터 사이언스는 분석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전달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를 위해서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IT 분석, 그리고 비즈니스 컨설팅,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인문학적 사고 과정까지 남들보다 앞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미래는 디지털 환경의 진전과 더불어 엄청난 데이터가 생성돼서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빅데이터는 미래가치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는 빅데이터에 묻혀있는 전제력을 풀어내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누구나 보지 못한 창조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크게 어려운 것좀 여기 이제 주관식으로 많이 잘 나와요. 주관식으로 꼭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관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또 객관식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장이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데이터 이해라고 합시다. 아예 여기다가 1장이 아니라 여기 1과목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1과목 데이터 이해. 여기는 나중에 2과목으로 돼야 되네요. 그죠? 이 과목이 데이터 처리 기술 이해. 이거는 여기다 옮기겠습니다. 이게 첫 시간이라 음, 목차로 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까 1장이죠. 데이터 이해였고요. 여기까지가 2장.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저와 전략 인사이트 여기 있습니다. 몇 개가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보면 이건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의 핵심 구성 요소. 이거는 뭐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그런 거고요. 어널리틱스, IT, 비즈니스 분석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어널리틱스, IT, 비즈니스 분석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비즈니스 분석 이렇게 세 가지는 외우시는 겁니다. 이것도 뭐 좀 외우시면 좋은데요.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로 해서 요구 역량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요구 역량. 이거 이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로 이제 나눠서 외우시면 되고요. 데이터에 대한 이론적 지식, 그다음에 분석 기술에 대한 숙련, 소프트 스킬은 이런 것들은 시험 보기 전에 배우시는 거죠. 통찰력 있는 분석, 그다음에 설득력 있는 전달, 뭐 스토리보드에서 스토리텔링 같은 거, 시각화 이런 것들이죠. 커뮤니케이션, 다분야가 협력 이렇게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도 되는데 다분야가 협력. 뭐 이거 그냥 커뮤니케이션으로 외우셔도 돼요. 뭐 이런 식의 있습니다. 이것들을 외우시면 됩니다. 네. 주관식이에요, 이거. 둘 다. 그죠? 둘 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따로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서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빅데이터 과제에 된 걸림돌은 내용이 아니라 분석적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맞는 것이니까 잘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다 보면 그죠? 뭐 많은 돈을 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한 그런 어떤 실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다방면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경쟁 우위를 끌어주는 첫 번째 요소다. 이거 맞죠, 그죠? 분석을 다방면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경쟁 우위를 가져다주는 첫 번째 요소다 하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치 창출은 데이터의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 맞죠? 그리고 성과가 높은 기업들은 대부분 넓은 가치 분석적 통찰력을 갖추고 있다. 맞죠? 그죠? 네.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잠깐만요. 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이게 맞는 말이고, 그죠? 다시 할게요. 네, 분석을 다방면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그죠?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당연히,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경쟁 우위를 주는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 핵심적인 그 부분에 써야 되는 거고요. 가치 창출도 크기보다는 그죠? 질이 이제 중요시한다라는 거고요. 크기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죠. 그리고 성과가 높은 기업들이라고 해서 그죠? 다 독철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전략적 가치 기반 분석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맞죠? 네. 그리고 사업 성과를 견인하는 핵심 요소에 집중해야 된다. 맞죠? 기존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주의해야 한다. 맞죠? 잠깐만요. 요거는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기존 성과를 아니죠. 기존 성과를 유지하는 것보다 새로운 거죠. 새로운 어떤 전략적 가치 기반에 의해서 새로운 뭔가 인사이트를 도출해내야 되니까요. 경쟁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마지막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할게요. 강력한 호기심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중요 특징 맞아요. 분석가들은 호기심이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중요한 특징 맞아요. 과학적 분석 과정에는 개성과 인간의 해석이 개입이 돼야 되죠. 개입하지 않는다가 틀렸네요. 분석은 미세한 관점에서 할때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렇죠? 뛰어난
분석적 리더들은 의사결정에서 과학과 직관을 혼합한다. 맞죠? 네.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문제를 풀어보면요. 빅데이터 요소 기술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뭐 시각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이건 너무 쉽네요. 이것도 뭐 시각화 이쪽저쪽 얘기 나오면 다양한 차트와 다이어트들 사이의 관계를 시각화해서 뭐 탐색 및 결과 해석에 뭐 활용하는 기술, 뭐 시각화죠. 그래서 뭐 공유, 데이터 공유, 데이터 처리, 데이터점을 생략할게요. 분석, 시각화 이런 말이 당연히 시각화죠. 그다음에 우리가 분석 기획 업무 중에서 프로젝트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네, 문서를 많이 정의하는데요. 음, 자, 음, 분석 기획 업무 중에서 그죠? 프로젝트 계획 및 설계 단계 위에서 작성하는 문서가 있어요. 데이터 요건 정의서. 여기 이제 좀 더 자세히 하면 프로젝트 빅데이터 분석 기획 업무 중에서 프로젝트 계획 및 설계 등계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예산, 소요 기간 및 현재의 IT 환경 등을 고려해서 하는 문서로 옳은 것. 요건 정의서,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목표 정의서, 그다음에 as is, 그다음에 to be 분석 문서, 그다음에 work breakdown 수업적 설계문서. 비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거의 이거예요. 워크, 일을 쪼갠다? 이런 거죠. 워크 브레이크다운 문서 여러분 뭐 엑셀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비용과 시간 이런 것들을 엑셀로 많이 쪼개는 문서이기 때문에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뭐 템플릿 많이 있죠? 뭐 이런 것도 엑셀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도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정 나와 있고 그죠? 시간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조직 나와 있고 돈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누가 언제까지 일을 마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다라고 하죠. 이런 거죠. 템플릿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설계 문서가 바로 정답입니다. DBMS라는 건 여러 사람이 자료를 쉽게 조회, 추가, 수정, 삭제해서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말을 하고 있고요. 활용 분야로 적합하지 않은 것에서 뭐 데이터 분석이 활용 분야니까 그죠? 수집과 저장은 관련 없겠죠. 상품의 선호도 분석이라든가 뭐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방안, 생산 및 유통화의 효율성 제고 이런 것들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분야가 되겠죠. 빅데이터 분석 목표 정의서에 작성되는 요소로 부적합한 것.
네. 데이터, 네. 분석, 목표, 정의서. 이거 강압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이제, 테이블 정보, 정보 및 메타 데이터, 메타 정보, 그죠? 이런 것들, 뭐 필요하죠, 그죠? 과거에 뭐 그런, 그죠?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뭐 볼 필요는 없겠죠? 데이터 수집의 난이도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뭐 분석 기법과 기술, 구성 목표에 부합된, 그죠? 부합된 분석 기법과 기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분석을 위해서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작업 분할 구조도 설계 절차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설계 절차. 이거는 객관식으로 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조금 정리를 순서만 정리해주시면 돼요. 순서를 여기다가 이렇게 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까지 정의돼야죠. 그 다음에 데이터 준비.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탐색. 산출물이 나오면 산출물 정리하고요. 데이터 분석 모델링, 그죠? 검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에서 우리 연관성 분석 했죠? 연관성 및 관계를 분석해서 상호하는 상품 분석하고 구매 패턴을 파악하는 거죠. 상품 간의 관계, 이 연관성 분석이다 한다고 했어요. 네, 조금 더 이어서 문제를 풀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해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